엔드게임의 감독 루소 형제는 한 인터뷰에서 아이언맨만이 마지막 핑거스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이언맨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영화에서 인기 캐릭터를 죽이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히어로 영화의 클리셰는 서브 캐릭터가 죽으면 메인 캐릭터가 각성해 악당을 물리치는 방식이었죠. 마블은 이러한 히어로물의 클리셰를 깨뜨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블은 이런 과감한 설정을 넣어야 했던 것일까요? Supposed to be me. 마블 코믹스의 원작자 스탠 리는 코믹스 시절부터 사람들이 판타지 히어로를 친근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토리에 반영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영화 이론에서는 이를 두고 영화의 사회성이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우리의 현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영화에서는 이를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로 읽어내는 작업을 거치지 않는다면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맨, 그리고 그의 적이었던 타노스가 현실에서 상징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현실에 비춰 살펴본다면 아이언맨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am Iron Man. 토니 스타크는 기업가입니다. 똑똑한 머리로 기업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사업가였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 인간의 온정으로 되살아난 이후 토니는 변합니다. 자신의 목숨값을 갚아야 한다는 듯 아이언맨이 되어 영웅적인 행위들을 이어나가죠. 동시에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이익도 커져갑니다. 이러한 설정은 아이언맨과 토니가 자본주의 정신과 주체 모두를 상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기업가가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고 판매해 큰 돈을 버는 것은 정의롭다는 믿음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윈윈인 것이죠. 실제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기업 차원의 기부나 봉사활동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본주의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자본의 부패를 낳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해 성공한 사업가가 번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를 폄하하거나 빼앗고 경쟁자를 인수합병해 제거하고 이로써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춰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적 가치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니의 회사와 토니 자신 역시 일정 규모의 성공을 이루자 비슷한 만행들을 저질러 왔죠. 하지만 큰일을 겪은 후 각성한 토니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 자본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아이언맨이 됩니다. 토니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I am Iron Man. 이 대사에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되새긴다는 심오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어로 군단의 단결과 자본주의 정신만이 타노스를 멈출 수 있다는 설정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그러려면 이제부터 타노스가 현실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타노스가 나온 시리즈는 어벤져스의 거의 전 시리즈,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전부입니다. 여기서 타노스의 모습은 기계로 된 듯한 부하들을 조종하고 인피니티 스톤을 찾기 위해 우주의 약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죠. 현실 세계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자면
타노스는 마치 다크웹 관리자 혹은 흑인 노예를 팔아 큰돈을 번 자본가처럼 보입니다. 즉 천민자본주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행위 혹은 돈을 이용해 무엇이든 하려는 행위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인신매매, 마약 같은 전통적인 중범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자연개발과 동물 착취, 금융을 이용한 신종사기 등도 포함되죠. 천민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병폐인 셈입니다. 타노스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아 우주 생명의 절반을 없애려 합니다. 현실에 적용해보자면 인피니티 스톤을 모으려는 것은 현실에서 뭐든 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을 주려는 것과 같고, 우주 생명의 절반을 없애려는 것은 현재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쟁 난민, 저학력, 저소득층의 가난과 소외, 이로 인한 각종 범죄의 원인을 민주적 인권을 추구하는 세계화에 있다고 주장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혹은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을 연상시킵니다. 극우 정치인들은 거짓 조작 정보로 난민, 환경, 소수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혐오감을 증폭시키고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로 인한 사회 불만과 공포, 증오를 모두 이들의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의 절반을 없애려 했던 타노스처럼 인류의 절반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도 결국 자본주의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만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혁신하지 않는다면 관료주의가 되어 온갖 사회 문제의 온상이 된다고 지적하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 갈등을 해결해온 것은 세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전쟁, 혁명, 그리고 기술혁신입니다. 이들 중 온건하게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기술혁신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든 피를 흘리는 전쟁밖에 없었죠. 그래서 슌페터는 자본주의의 주체인 기업가들이 스스로 죽음을 각오한 혁신, 창조적 파괴를 해야지만 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이언맨의 죽음 내지 희생은 이러한 슌페터식 경고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길밖에 우리에겐 남은 선택지가 없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노스를 이길 방법이 오직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바람직한 대안을 강조해서 보여준 것에 가깝습니다. 더불어 현재 거대 영화 자본주의 산업의 한 축인 마블 자신 역시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을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마블은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 이외에도 블랙 위도우, 캡틴 아메리카 등 마블 유니버스의 킬러 캐릭터를 모두 은퇴시키는 초유의 결말을 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마블이 단순히 사회의 전통 자본주의 정신을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지성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의 시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마블의 새로운 신작들도 개봉하죠. 아이언맨의 죽음은 슬프고 아쉽지만 마블의 새로운 혁신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들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들에 의해 건강하게 해소되는 미래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